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 이재태 회장 그리고 이진만 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이재태입니다. 예,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한 해도 댁내 행복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진만입니다. 저 시카고, 두폴대학교 경제학과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한인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참, 새해가 두 번인 게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좀 헷갈립니다. 좋죠. 왜? 네, 좋은가요? 예, 복을 두 번이나 또 주고받고 하니까. 네네. 뭐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 10년쯤 전에 저희 주로 금융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상호 금융 정보 교환하고 또는 친목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목적으로 금융인 협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모였어요. 아, 네. 주로 이제 은행원들하고 경제학 교수님들 또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네네. 또 재정 상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모여가지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업종들이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네. 주류 사회에 이제 좀 개인이 이제 몸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분들이 한인 분들이 모여서 이런 서로 정보 같은 거 이런 교환하는 이런 게 상당히 그때는 필요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모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모임이 자꾸 커지면서 금융 분야뿐 아니라 지상사들이나 또는 다른 업종에 이제 다른 비즈니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류하게 되면서 네. 명칭을 경제인협회를 바꾸고 현재까지 협회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들은 한 55명 정도 돼요. 네. 주로 이제 은행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이나 중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지상사분들하고 회계사님 또 재정 상담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경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정보 교환하고 세미나하고 또 친목을 위해 가지고 야유회도 하고 골프 모임 등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인협회는 다들 이렇게 분야들이 경제 분야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재정적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단체보다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여러 다른 단체에도 이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경제인협회고 주로 금융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아주 클리어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예, 워낙 또 이래 깔끔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렇죠. 경비는 주로 모일 때 거기서 조달해서 쓰고 그 다음에 1년 계획을 해서 필요한 경비만 정말 필요한 경비만 각출을 해서 쓰는 식으로 해서 주로 잔고를 밸런스를 잘 안 남기는 그렇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알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단체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단체에서 우리 경제인협회의 어떤 재정관리론 스타일 패턴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끔 한국에 전화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은 홀로 경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살만해졌는가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아직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거든요. 이거 언제쯤 저희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경제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실업률 5.7%면 굉장히 좋은 지표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GDP 그로스가 한 3% 이상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적표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경제 정책 자체가 금융 정책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주로 해서 중산층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직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소매업이나 어떤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네. 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6년에서 7년 정도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리커버리 하는 도중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미 경제 자체에서 어떤 체질의 어떤 개선이 되는 방법 아니면은 좀 구조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매업들이 굉장히 좀 다른 인도도 마찬가지고 한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특히 한인 같은 경우는 한 18% 20% 정도 분들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시카고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한인 경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텐데 올해도 아직까지는 그런 리커버리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중산층들이 빨리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데 중산층에서 어떤 리커버리가 좀 힘들게 되고 있고 또 가장 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올라간다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네네. 만약에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그런 임금 인상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실물로 느끼는 그런 경제가 체감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는 정치인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펼치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도 아주 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고요. 차라리 힘들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가겠는데 막 좋아진다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실제로는 아직 아닌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진짜 좋아지나 보다라고 기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실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네. 일반적으로 소매업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나 어떤 금융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실현을 못 거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자체가 풀리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현재 페더럴 리저브에 지금 잔고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나 이런 소매업자들이 말로는 듣는 그런 정책 금융들이 실제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네. 문제는 또 뭐냐면은 경제 구조 자체가 현재는 경쟁 구조에서 소매나 소매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구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대규모로 판매되는 그런 업체들이 다미연탄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나기 굉장히 힘든 시기다 보니까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산업들의 용감되는 산업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사업을 대형화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구매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니면 몰 같은 그런 어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인베스트 하실 때는 또 그런 투자가들 같이 모여서 유치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모에 맞는 규모를 좀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트나 익스펜스를 줄여야 한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국가 경제 정책이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들의 어떤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숫자 그다음에 대규모의 큰 어떤 경제 주체를 살려놓으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이런 변동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랄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먼저 치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정책에 의한 어떤 경제 행위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빨리 접으시는 것이 접으시는 게 예, 좀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편하게 되겠군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느껴집니다. 예, 바로 뭐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정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경제가 진짜 확 안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지금 발표된 게 제가 기억나는 것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거의. 그렇죠. 예, 뭐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있다 해서 저니까 그 뭐라고 집단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도대체 왜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는 내일 당장 느껴지는데 좋아지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두 개의 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시장인데 네. 실물경제시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경제학 이론을 따진다면은 그 노동시장이랑 자본시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의 어떤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40년, 50년, 60년 돼야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다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다 보니까 그냥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뭐 금방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역할이지만 실무경제에서는 그러한 그건 빨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수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승수 효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뭐 바로 다음날 나오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미디어나 네. 그다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모든 숫자 뭐 네. 이런 게 정말 이 최면 효과처럼 우리 듣기에는 이 금방 그러니까요. 콱콱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엄청 실업지수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게 숫자로 탁 뜨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이렇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거는 2년 후란 얘기죠. 3년 후란 얘기입니다. 네. 절대 그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좀 딱 싸면 오히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만 물론 희망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올해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을까 하는데 좋아졌다는데 오히려 어떻게 올해가 더 안 좋고 실물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경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주시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네. 지금 현재 그 국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오일 가격의 어떤 불확실성도 많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의 그 어떤 그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남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나 그다음에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 그 디폴트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경제도 그렇게 뭐 순탄한 경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국제 경제 쪽으로 보면은 근데 미국 경제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수들이 보이는 거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괜찮지만 앞으로도 또 국제 시장에서 그런 역할들이 미국 경제를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표상은 좋은 경기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불안전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지금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예. 오늘 너무 회의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렇고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좀 리얼리스틱한 뭔가가 좀 현실적인 뭔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진대, 좋아졌대. 근데 도대체 어디서 좋아진 건지, 이게 뭘 근거로 좋아졌다고 하는 건지, 나는 아직도 월급이 똑같고, 나는 아직도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자꾸만 뭐 세계 경제에서 미국만 호황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냐면, 나만 아이솔레이트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다 좋아졌는데 나만 안 좋은 건가? 나는 뭐가 잘못됐나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뭐 희망을 단순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희망적인 들어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희망적인 얘기 뭐냐면은 한인 경제가 옛날에는 소매업이나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헬스 쪽이나
교육 사업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인들의 경제가 앞으로는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게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더 바뀌면서 한 10년 후에는 제가 봐서는 한인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리커버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인 경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조정하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그겁니다. 얘기군요. 그러니까 국가도 경제적인 구조를 조정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이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뭐 집을 하나 뜯어고치려고 해도 진짜 뭐 최소한 몇 개월,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구조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좀 마음에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성원들은 좀 힘들지만 네. 전체적인 경제는 이제 잘 돌아가는 상태니까 앞으로는 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익스펜스와 코스트를 줄여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쨌거나 버텨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뭐 한 7년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6년에서 7년의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거든요. 얘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정치를 경청하실 것 같은 것이 이 경제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인협회 활동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어떤 활동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희 협회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좀 거대하고 우리 동포 사회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저희 모임을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예전 모임 예년에 비해 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아직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회원 대부분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세미나나 야유회, 골프 모임 등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 이제 협회가 규모도 커지고 어떤 면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의 성격상 뭐 도움을 동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올해 내년 계속해서 저희가 아마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도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 쪽에 말 그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경제인협회의 장점은 뭐냐면은 전문 분야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들이 다 하시는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화된 세미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서로 간에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숙련도를 더 높이는 그런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바쁘셔서 뭐 이렇게 정말 동포들을 위한 세미나 해갖고 막 큰 행사를 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말이죠. 지금은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거 하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행사는 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초청 인사를 가서 굉장히 지금 강의를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미나를 만약에 계획하실 때 이렇게 바쁘셔서 여러분들 모이시고 뭐 저녁에까지 힘드시면 방송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청취자분들이 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모이십시오 해가지고서 몇 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장소 신경 쓰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이렇게 좀 뭔가 경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서 뭐 막 움직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즈음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지금 당장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경청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 저만 이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 이게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네. 안에 계신 분들은 내 분야이기 때문에 막 너무 심도 있고 진지한데 외부 계신 분들은 용어도 이해 잘 못하겠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요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저희가 네. 1월달에 그 네. 옵션 관련 세미나를 했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주제가 옵션을 이용한 트레이딩에 대한 그건 상당히 그건 사실 보통 사람들은 네. 그 구조를 이해하기도 힘든 힘들죠. 네. 상황인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기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쭉 진도를 나가는 거죠. 나왔는데 물론 뭐 그 대화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아주 일띤 네. 세미나가 됐긴 했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네, 하니까 그쵸. 예, 그런 고민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예를 들어 뭐 제 공개된 세미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사실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뭐 2세, 3세들과의 화합인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저기 뭐 모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우선은 저희들이 모이는 요런 현재 모임하고 네. 다운타운에 네. 선물 옵션 또는 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임이 따로 있어요. 아,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다 총각들이고 미혼이고 해서 주거를 다운타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본 모임엔 참석을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들만 따로 이제 모임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네. 자녀를 가지면 네. 애 교육 때문에 이렇게 서버로 나와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아. 저희들의 이제 조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 요 직전 부총무가 다 네. 예, 지금 차세대 다운타운에서 아직 출신. 네네.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침체돼요. 날도 춥고 그쵸. 해서 근데 네. 지금 옆 이진만 우리 부회장님께서 네. 아주 거기 지금 다운타운에 지금 좀 일을 하고 계시고 네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주 심도 있게 다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해피아워나 뭐 점심시간에 가는 간단한 런치 메뉴로 해가지고 그 간단한 세미나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레이딩하는 분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네. 좀 뜸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새로 잡은 그런 다운타운 친구들 다 모아서 같이 그 해피아워나 아니면은 뭐 런치 세미나를 좀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같이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인맥들을 쌓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 인맥을 그냥 친목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인맥이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 경제인들, 전문인들의 인맥, 제가 볼 때 차세대들이 절대로 이 인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인맥이 정보고 정보가 돈인 그렇죠. 세상이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도 그런 목적 때문에 네네. 이게 들어오고 또 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참석 인원들이 네. 프로그램이랄지 네. 뭐 그 IT 종사자들, 네. 공학 박사들 네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면서도 근데 목적은 딱 하나, 네. 금융 그쵸. 이렇게 되니까 사실 내가 뭐 직장이나 다른 단체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또 브로커도 있고 네. 그럼 고객 관리 네.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사실은 그 모임의 어떤 중요성이 본인들한테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뭐 다들 바쁘니까 그렇죠.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 점심 때 못 오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힘들죠. 트레이딩 하는 사람 3시 되면 끝나요. 네네. 그럼 이제 뭐 프로그램하고 사고 관리하는 사람 5시 때 끝나고 그러니까 네. 시간 맞추기 힘들고 해서 근데 서로 막 노력을 해서
이걸 같이 맞춰서 모이려고 하는 아주 열의가 대단하죠.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늘 들으시는 분들의 뭐 지인분들 혹은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기 모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2번이면 2번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고가 나가서 모이게 됩니까? 지금 저희 주 단체 모임은 네. 매월 한 번씩 네. 둘째 주 토요일 날 예. 모이는 게 공식화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행사가 무엇이든지는 네. 계절 따라 다르고 아, 이렇게. 뭐 다 다르지만 1, 네. 2월, 3월은 주로 세미나를 위주로 하고 4, 5월은 뭐 4, 5월엔 골프도 하고 6월 달엔 또 뭐 이렇게 야외로 모이고 그렇게, 네. 근데 한 달에 2번이나 3번 이상의 모이면 힘들죠. 예, 자제합니다. 그리고 네네. 딱 한 번씩만 모이는 걸로 해서 네. 예, 주 따라 하고 또 어떤 이번 올해는 또 10월경에는 또 아웃 스테이트를 하든지 네. 또 야외로 나가서 또 1박 2일 예정도 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이고 또 연말에는 연말 파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에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협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지금 뭐 대략 말씀은 좀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계속할 거고 예. 저희는 또 전문성이 있는 과학자협회나 코트라 또 지상협회하고 상호 교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류를 예.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예, 예. 예,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예. 경제 얘기는 정말 예, 아무리 해도 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나 잊어버리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뭐 저희 협회에 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또 추운 날씨와 경제 한파에 건강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혹시 지금 저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관심 혹은 우리 아이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현재 웹사이트는 카파 시카고로 해가지고 KAFPA 시카고를 치시면은 거기에 지금 웹사이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닷컴인가요? 카파 그러니까 구글 시카고. 카파 시카고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예. 구글에 예. 들어가시면 그거 들어가시면 KAFPA 예. 시카고 예. 이렇게 구글에서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카고 경제인협회 어떤 뭐 여러 가지 예. 정보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두 분도 다 바쁘신데 이게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제 오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경제에 대한 많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 이재태 회장 그리고 이진만 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